자, 여러분, 휴식을 잘 취하고 오셨죠? 네, 좋습니다. 아, 우리 이제 계속 좀 이어서 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이상하네요. 이어가겠습니다. 자, 계속 보시고, 어, 이제 사례 이제 기억하시죠? 이제 그 고가 물일 때는 가격과 아, 종류를 명시해서 이렇게 운송인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냥 보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돼서 물건이 이제 뭐 훼손되거나 멸실됐을 때 그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사례였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운송의 개념, 그 다음에 운송인의 개념, 이렇게 도구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화인의 지위를 좀 공부해야 되는데요. 수화인, 이제 아까 여기서 여러분 저랑 같이 봤듯이 제가 이제 수화인을 이제 얘기하면서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면 송화인과 운송인이에요. 수화인은 당사자가 아니다. 물건의 인도, 물건을 도착했는지, 도착해서 수령했는지, 물건의 인도, 더 구체적으로 도착해서 수령,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 갑자기, 갑자기 코가 간지러워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메라는 여기에 있고, 모니터는 여기에 있고, 그래서 모니터를 보고 제가 이제 하니까 옆모습만 보이는데,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수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지위가 점차적으로 바뀐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다시 이게 왔습니다. 자, 그래서 수화인의 지위에 대해서 권리 의무를 보시면 운송 당사자가 아니죠. 송화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원시 취득합니다. 일단은 이제 송화인과 이제 동일한 이제 권리를 이제 원시 취득하는데 당사자가 아니에요. 근데 권리를 취득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 나한테 물건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단계적 발전을 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도착 전에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도착 후에는 송화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요거. 자, 이때 수화인이 인도를 청구한 후에는 수화인의 권리가 송화인에 우선한다. 아, 나이가 갖다 달라 했어요. 이게 수령했을 때. 그리고 운송물을 수령했다. 이제 이때는 수화인은 운임 기타 비용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돈을 줘야 되겠죠. 뭐 비용 같은 것을. 예. 자, 그래서 이제 수화인의 지위는 단계적으로 발전한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알았죠? 운송 도착 전, 후, 수령했을 때 이렇게 바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첫 번째 이제 중요하게 논점을 이제 봤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바로 뭘까요? 그렇습니다. 물건 운송이에요, 물건 운송. 당사자는 당연히 송화인과 운송인이다. 그래서 운송인의 의무를 보시면 임의 규정이에요. 자, 여러분 임의 규정이라는 말은 강행 규정의 반대라서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는데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자, 임의 규정은 당사자의 별도의 합의 또는 약정이 있으면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런 별도의 합의나 약정이 없으면 상법으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자, 이런 거 우리가 어디서 배웠죠? 그렇죠. 우리 상사 매매할 때 배웠습니다. 그렇죠? 네, 임의 규정이다. 67조, 69조 이렇게 할 때 복습 잘 하십시오, 여러분. 복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운송인의 의무. 자, 일반적 의무는 보세요.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잖아. 아니, 뭘 받아야지 옮기지. 받았어. 그럼 어떻게 자기가 들고 있어? 계속? 물건 받았습니다. 뭐, 네네. 뭐 하는 겁니까? 운송하고, 그다음에 받은 걸 보관하고, 인도 갖다 줘야 되겠죠? 근데, 자기가 처분하면 안 돼요. 자기가 뭔데 처분해 남의 물건을.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화물증의 교부 의무가 있어요. 누가 했다? 운송인은 송화인의 청구에 따라서 화물 상한증을 교부해야 된다. 누가 한다? 중요합니다. 운송인이 한다.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중요하다고. 화물 상한증은 누가 살펴보세요. 운송인이 교부하고 화물 명세서는 송화인이 교부하고. 이해됐습니까? 네, 요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송화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운송물을 수령하거나 보관하거나 운송하거나 인도하는데 처분은 없다. 자, 그리고 화물증, 이제 화물 상한증의 교부 의무도 있고, 그다음에 지시 준수 의무도 있다. 자, 그러면 운송인의 권리가 뭐가 있을 것인가? 당연히 물건을 인도 청구한다. 자, 물건을 주세요. 자, 그다음에 화물 명세서 청구권. 즉, 우리 인보이스를 하죠. 송장이라 합니다. 뭐요? 물품 리스트죠. 뭘 보내고 뭐 휴대폰을 보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휴대폰, 그다음에 케이블, 그다음에 이어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리스트를 쫙 해서 보낸다. 몇 개 보낸다. 이렇게 하고 자, 얘는 이제 유가증권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한 화물상한증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유가증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 학기 상법 때 이제 잠깐 이제 우리가 수업을 했는데 유가증권은 말대로 음, 가치 있는 증권, 종이, 증권이다. 꼭 뭐 종이가 아니더라도 가치 있는 증권. 그래서 보험, 음, 수표, 그다음 상품권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유가증권 되는 거야. 우리가 상품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백화점이나 이제 마트에 가면 돈을 안 주고도 이것도 물건을 교환할 수 있잖아요. 아까 우리 사례에서 보듯이 사례에서 보세요. 이걸 누가 가지고 있어 지금? 문성일이 발행했으면 송환이 가지고 있지. 봐봐. A는 화물상환증을 가지고 하나은행에서 화물상환증 제시해. 이제 여기다가 이걸 하나 더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친절합니다. 이걸 하나 더 할게요. 그래서 이제 화물상환증을 이제 어디에 하면 하나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이죠. 외환은행. 옛날에. 자, 이렇게 주면 여기에서 이제 뭘 받아요? 예, 여기서 뭘 받죠? 화물상환증을 주면 여기에서는 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송하인이 외환은행에 화물상환증을 주면 여기서 이제 돈을 받겠죠. 그죠? 돈을 받아. 그리고 얘들은 화물상환증을 어디에? A, O, B, 아메리칸 오뱅크에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예요? 음, 자, 이게 좀 정확한 그림이네. 이걸 보고 이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제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이제 예, 그림이 좀 완성이 됐네요. 즉흥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자, 이렇게 봐봐봐요. 이제 미국 갔다가 오는데 시간 많이 걸리니까 얘가 이제 유가증권 가치 있는 종이를 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걸 가지고 은행에 가요. 은행에다 이걸 제시하면 은행이 그만큼 돈을 주는 거야. 이 은행이 이 미국 은행에다가 화물상환증을 보내요. 그럼 여기서 한전을 해서 돈을 줍니다. 그럼 이제 현재 화물상환증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이제 화물상환증이 어떻게 있지? 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얘가 어떻게 주고 받을 겁니다. 음. 그래서 얘가 또 이제 화물상환증을 이 사람들이 주고 돈을 받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수수료 이제 운임 기타 비용 같은 걸 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예, C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화물상환증의 예, 최종 소지인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예. 하여튼 화물상환증의 최종 소지인이 누가 되냐면 C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운송인은 이 화물상환증을 가지고 있는 C에게 물건을 운송해 주면 됩니다. 요 관계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습 차원에서 N은 화물상환증을 가지고 하나은행에 화물상환증을 제시해요. A는 하나은행부터 돈을 지급받습니다. 그럼 하나은행과 AOB에서 한전은행에서 미국은행이 화물상환증을 소지하게 되죠. 그럼 이거 어떻게 C에게 C에게 주고 상환합니다. C가 화물증을 최종 소지하죠. 그래서 운송인은 물건을 화물상환증 소지인 즉 누구게 C에게 C에게 인수해야 되고 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네, 요 이야기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해했으면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게 화물상환증이 그만큼 중요하다. 가치 있는 종이 쪼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운송인의 권리가 이제 개입권이 아니란 말이 나오는데 운송물을 청구할 수 있고 화물 명세서를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송화인 운송장을 이제 송화인이 운송장을 기재, 부실 기재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운송인이 악의인 때는 제외시킨다. 운송인이 알고 있었다 허위 기재를 그때는 예외시킨다. 이걸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운송인은 이렇게 인도 청구권 하물 명세서 교부권이 아니라 교부 청구권이다. 이런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음. 화물 상환증 교부 의무. 교부 청구는 누가 하는 거야? 청구는 송화인이 청구한다고요. 이런 것들. 무슨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여러분이 또 실수하기 쉬우니까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운임 및 비용 청구권을 갖겠죠. 운송인이. 그 다음에 유치권. 어, 우리 유치물을 제한, 즉 운임 기타 송화인을 위한 채당금, 선대금. 자, 운임 기타 이런 걸 못 받았을 때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운송물 공탁 경매할 수, 경매권이 있는데 자동 매각권이에요. 자, 물건을 나누는데 이 사람이 자, 이거 어디서 봤더라? 운송물의 공탁 경매권, 자동 매각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디서 봤죠? 그렇죠. 상사 매매에서 봤죠. 물건을 안 받아야 할 수 없을 때는 공탁합니다. 그렇게 죠 그다음에 경매권, 공탁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최고를 할 수 없는 거나 그다음에 멸실되거나 훼손할 염려가 있을 때는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 자, 이런 거 우리가 어디서 배웠죠? 요거는 전부 다 상사 매매하고 똑같아요.
상사 매매가 뭐야? 나 몰라요. 자, 그럼 가봅시다. 여기 있잖아, 여기 상사 매매. 여기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한 장짜리 있죠? 한 장짜리 여러분이 보시면 거기에 한 장짜리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네. 안 보이신다고요? 뭐가 안 보여요? 잘 보이지? 예. 말이잖아. 67조야 이게 보시면 매도인의 공탁 경매권. 그러니까 우리는 운송물의 공탁 경매권, 자존 매도권. 법원에 허가 필요 없댔잖아요. 공탁하거나 채고한 후에 하고 채고 없이 경매할 때 채고 없이 경매할 때는 채고 안 되거나 할 수 없거나 매실 훼손되거나 그다음에 뭐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 있다. 이거는 지체 없이 한다. 선택해서 했다. 똑같잖아. 다 할 수 있는 거.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거 보세요. 이거랑 이거 봐 똑같잖아. 이거랑 똑같잖아. 어. 몇 조예요? 67조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운송물의 공탁 경매권, 자조매각권 같은 게 있다. 이거 기억합니다. 자조매각권은 다시 한번 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필요 없다. 이해됐습니까? 자, 요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음. 자, 그래서 이제 운송인에 대한 이 모든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는 1년짜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일반적인 이윤이에요. 자, 뭐냐? 자, 운송이 뭐냐? 그다음에 그 당사자가 누구냐?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을 좀 공부했는데 이제는 이제 물건 운송인과 그 손해배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나오는데 상법은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이를 대폭 증감하는 특칙을 두고 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시죠? 어, 이렇게 이제 물건을 나누는데 이 사람들에게 그 임의 규정이라든가 입증 책임을 전환시킨다든가 그다음에 정액 배상이나 고가물에 대한 가액 종류를 명시하실 때만 책임 부담하는 이런 책임들이 딱 틀에 박혀 있고 책임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물건을 잘 나르지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일반 불법 행위처럼 이렇게 모든 책임을 다 부여시킨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건을 안 나르고 파업한다고요. 책임이 많은데 뭐 일을 하겠습니까? 네. 그 특칙을 준다. 증감하는. 그래서 운송인은 손해배상액을 제한하고 송화인이 명시하지 않은 고가물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면제하고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단기 소멸시효에 규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특징 하나가 뭐냐 바로 물건 운송인의 책임, 가실 책임이고 임의 규정이다. 135조. 그다음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제가 얘기했냐면 이제 여기에서 가실책임 임의규정, 획일적이고 정액배상이다. 그래서 정액배상은 이런 거가 있다. 고가물의 책임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손해 이제 발생이 되는데 직접 손해 및 간접 손해도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직간접 손해 다. 자, 그래서 운송물에 이제 멸실이 있었습니다. 물리적 상실, 소멸뿐만 아니라 운송물은 존재하지만 권리자에게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 있습니다. 뭐 상품 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예. 그다음에 훼손됐어요. 그 여러분 기억합니다. 이제 멸실됐을 때 당연히 기분 나쁘잖아요. 예. 그럼 훼손됐을 때 여러분이 이제 뭘 그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했을 때, 했을 때, 음, 어, 노트북을 시켰는데, 언박싱이라 그러죠.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훼손되고 찌그러졌다? 있을 때 여러분 봤을 때 마음이 되게 상할까요? 나 행복해. 왔네, 물건이 막 이래? 아니잖아.
이랬을 때 손상, 변질로 인해서 운송물의 가치가 감소된 경우, 아 기분 나쁘죠. 그다음에 연착, 우리는 뭐든지, 예, 우리는 뭐 이제 배달 앱을 해도 몇 분 안에 온다고 했을 때 그 기간을 딱 지켰을 때가 좋아하지. 또는 그보다 좀 더 빨리 오면 좋아하지. 막 시켰는데 2시간, 3시간 만에 왔다. 난리 납니다. 그렇죠? 연착물, 정한때 또는 통상의 도착이 일시 인도하지 못한 경우. 입증 책임. 야, 멸실 되었다. 훼손되었다. 연착, 이거 누가 입증해야 돼? 물건 나르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제가 입증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저는 최선을 다했다. 물건 깨진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오리발레입니다. 다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입증 책임해야 돼요. 왜 보여주면 되잖아. 오늘 안 왔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택배 사고. 저는 분명히 그 집에 놔뒀어요. 누구는 택배 기사가 이 사람 안 받았대요. 옆집 아저씨가 들고 간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거야? 그럴 때 입증 책임은 누가 지냐? 송하인 또는 물건 받는 수하인이 진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가실 책임이야. 가실 있을 때만 하지 무가실 책임 아니다. 이걸 기억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누구야? 물건을 보내는 사람이 하는 거죠. 네. 이해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직접, 직간접 모든 손해를 말하고 있고 가실 책임이고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란 말은 다르게 정하면 또 다르게 정한 대로 어떻게 해요? 예,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이 전환이 된다는 말은 자 운송인보다는 입증 책임을 누가 부담한다? 송화인과 수화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합니다. 물건 운송의 손해배상 책임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칙을 두고 있다. 자, 일단 조문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 좀 보시고, 좀 미리 아니라 이렇게 좀 미리 검토를 하고 마지막에 조문을 검토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액배상주의는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멸실이나 연착이 되었다. 그러면 뭐 하나라도 도착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앞으로 도착할 날입니다.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모르지만 뭐가 중요하나? 네. 일부 멸실이나 훼손됐어요. 그럼 왔어 안 왔어? 왔지.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부실하게 왔어. 그럼 한 날이야. 입증 책임은 당연히 이 사람들이 집니다. 왜 이럴까요? 운송인에게 입증까지 책임까지 지우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 기분 나빠서 나 안 해요. 막 던지고 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곡가물에 대한 특칙 136조, 135조, 137조, 136조가 있는데 취지,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곡가물에 대한 화폐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기타 곡가물에 대한 송화인이 운송 위탁시 종류 및 가액을 중요합니다. 위탁시 종류 및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위탁시. 나중에 뭐 전화가 왔는데 막 깨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 이게 뭐 어떤 건데 네가 이렇게 했어? 이거 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고가물은 이제 사회통념상 고가물이죠. 물이 명품도 고가물이고, 그다음에 뭐 문화재도 고가품이고, 뭐 사회통념에 비춰서 한 거지. 예. 명시 내용 방법 시기인데 곡감을 땐 배상 가액을 명시해야 되고 송화인의 일방적 의사 표시입니다. 그다음에 뭐 시기에는 뭐 견해 대비인데 여러분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명시 효과인데 명시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명시하지 않는 경우 책임 없어요. 다만 고의로 한 경우에 책임 부담하는데 이거 운송인이 우연히 한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냐? 그 학설은 이제 그 학자들은 이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명확한 이제 뭐 판례 같은 건 없습니다. 일단은 안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학설이지만 아,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택배를 하시는 분인데 되게 귀한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괜히 내가 책임을 묻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신경 쓸 수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 사람이 알았다 그러면 책임을 부담하기는 좀 그렇죠. 이 사람 스스로가 더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제 다수의 학자들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운송인의 책임의 소멸 보세요. 유보 없이 수령한 경우에 책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운송인 등이 악의일 때는 책임이 없겠죠.
운송인의 책임 소멸은 당연히 1년입니다. 단기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에 계약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인데 청구권 경험이란 말은 뭐냐면 계약 책임. 채 물건을 운송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이고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유혹하게 그런 행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 책임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불법행위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청구권이 두 개가 경합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해서 내가 손해배상을 받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 게 우리가 지금 이제 물건 운송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이제 물건 운송은 책임이 중요하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여객 운송이 되겠습니다. 여객 운송, 여객 운송. 지금 이제 물건 운송을 받고 여객 운송을 보겠습니다. 단순히 여객 운송이라 하면 육상 여객 운송, 즉 육상 호천 항만에서 여객 운송을 의미합니다. 보세요. 뭐 우리 버스 타고 제자 타고 그다음에 뭐 뭐야 유람선 타고 하잖아. 예. 낙성 불효식 유상 원칙 예외 무상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자, 손해배상 책임은 좀 148조인데 개별 확정의 원칙이에요. 이제 그 물건하고 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피해자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해서 있는데 특색이 있다. 특별손해도 포함된다. 자, 이게는 중요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해야 됩니다. 왜? 얘들은 이제 인명피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물건 운송은 획일적이고 정액배상이다. 아까 봤잖아. 136조, 137조, 135조처럼. 자, 책임의 내용을 보시면 여객 자신이 받은 손해에 대해서 책임은 5년이고 여객의 이제 수화물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탁송 수화물. 제가 붙인다 그랬죠. 운송인이 특별히 운임을 청구하지 않은 때에도 물건 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을 부여한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건 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뭐가? 탁송. 물건 붙일 때. 그다음 휴대 수화물 자기가 이제 짐칸에 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자기 또는 이행 보조자의 가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입증 책임은 여객이 있겠죠. 뭐 손해가 왜 있냐? 손님이 져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물상환증은 유가증권으로서 화물이 뭐예요? 화물상환증 소진이 운송물에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최종 소진 아까 우리 사례에서 봤듯이 권리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하면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화물상환증을 어떻게 해요? 주면 돈을 받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물건을 인도해 준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사례를 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해결 보시면 A와 B는 운송 계약을 체결하였고 B가 에게 국감을 명시하지 않았음. B가 곡감을 따른 특칙에 따라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B가 곡감을 왜안 경우에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학설은 그렇지만 굳이 뭐 이 사람이 명시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책임을 집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은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여러분들 좀 알아서 판단하시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고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될 게 이제 화물상환증이 뭔가 이제 이런 거 우리 유가증권인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따로 올려드리는 프린트 있죠? 예, 따로 올려드리는 이제 프린트. 예, 이제 임명조합 우리 봤던 거에 보면 이제 대리상, 중개상, 유통, 매매상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해드린다 했는데 보시면 이제 대리상 보세요. 대리상. 예, 대리상. 특정 상인을 대리한다. 그다음에 불특정 다수인을 중개한다. 불특정 다수인을 주선한다.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상인일 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상인일 걸. 이래서요. 근데 일방만 상인이면 되고 쌍방 모두 비상인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유탁 매매인들은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대리하거나 중개하고 그 다음에 얘도 중개하고 자기 명의로 매매하고 특정한 상인인가 불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하고 경업 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건 대리상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둘 게 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무를 누구의 의무인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성간주의, 통지, 경업, 영업비밀 이것들은 전부 다 대리상의 의무고
중립, 선관, 겸품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중개상, 지정가액 준수 뭐 이런 거 중요하죠. 이런 것은 이제 위탁매매인의 의무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이게 이제 화물 상한증이 나왔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좀 이해하고 공부할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은 뭘 보냐면 여기까지 했 내용 중에 우리가 이제 법전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셨죠? 네, 법전. 자, 운송업 이제 여기서 좀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운송업 보시면 자, 운송업인데 의 보세요. 육상 호천 항만에 대해서 물건 또는 매객을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우리 운송인이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운송업에서는요. 이거 제외한다. 예, 해상, 항공, 운송. 얘들은 이 운송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얘는 별도로 규율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상 호천 항만에서 물건을 놔두는 거야. 육상 호천 항만에서 여객을 운송을 영업을 한 자를 운송이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물건 운송을 보겠습니다. 화물 명세서. 이거 화물 명세서를 제가 뭐라 그랬죠? 화물 명세서 송장. 우리 인보이스. 인보이스. 네. 물품. 물품 리스트? 품품 리스트. 왜 이래? 물품 리스트. 뭘 보내는지. 자, 그래서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에 의해서 화물 명세서를 교부한다. 누가 한다? 중요합니다. 송하인이 교부한다. 누가 청구한다? 운송인이 청구. 이런 걸 적는다. 음. 그리고 이제 이 허위 기재에 대한 책임. 송하인이 화물 명세서에 허위 또는 부족한 기재를 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해서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허위 기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아까 우리 그 강의 교재에서 배웠죠? 네. 화물 상한증 되게 중요한데, 자, 화물 상한증은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해서 화물 상한증을 교부한다. 누가 한다? 송하인이 한다. 누가 청구한다? 송하인이 청구한다. 이걸 기억합니다. 이런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화물 상한증은 상한증권성, 당연지성, 뭐 기재 효력 이런 것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좀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단 화물 상한증에 관해서 133 여기 129, 130, 131, 132, 133 이것들은 이제 다음에 보도록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134조로 오시면 이제 운송물 멸실 및 운임이 있어요.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화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됐을 때 멸실입니다. 운송인은 그 운임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운송인이 이미 그 운임 전부 일부를 받은 때는 반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성질이나 하자 또는 송화인의 가실로 멸실한 때는 운송인은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35, 136, 137 충해됐죠. 이게 바로 우리 그 물건 운송에 대한 그 3대 책임의 내용이다. 손해배상 책임은 우리가 이제 가실 책임을 해죠. 운송인이 자기 또는 운송 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해서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했으면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책임한다. 이게 바로 무슨 책임? 가실 책임이다. 가실 책임이고 고가물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얘는 뭘 한다? 그 종류와 하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실 책임. 그다음에 손해배상액의 책임인데 이게 무슨 책임일까? 이게 바로 정액배상이에요. 정액배상. 정액배상. 운송물의 전부 멸실이 연착됐다. 온 게 없죠? 그럼 뭐 한 날이 아니라 할 날.
그리고 일부 멸실 훼손됐으면 왔죠. 그러면 한 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멸실, 훼손, 연착의 운송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일 때는 모두 배상해야 된다. 뭐? 멸실, 훼손, 연착. 멸실, 훼손일 때는 어떻게 요하지 아니하다. 지급을 요하지 않아야 할 때는 공제해야 되겠죠. 자, 그럼 순차 배송 이것들은 여러분이 이거 안 봐도 되고요. 그럼 수화인의 지위 보겠습니다. 수화인의 지위는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 수화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화인이 인도를 청구한 때는 수화인의 권리가 송화인에 우선한다. 자기가 수령했을 때 우선한다. 그래서 이거 무슨 내용이다? 아, 수화인의 지위는 단계적으로 발전한다. 그 얘기를 여러분이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수화인의 지위는 단계적 발전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단계적 발전을 한다. 수화인의 의무는 수화인이 물건물을 수령할 때 운송 기타 운임의 비용, 운송에 관한 비용 채당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겠죠. 수화인 불명인 경우에는 그러면 공탁할 수 있다. 최고화도 그거는 아니할 때는 경매할 수 있다. 또 공탁 경매할 수 있다. 그런 거 아까 했죠. 그러면 운송물을 수령 거부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준용한다. 어떻게 공탁 경매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공시체고. 자, 그 다음에 책임의 소멸 사유는 자, 운송인의 책임은 수화인 또는 화물 상한 소진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비용을 지급할 때는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일부 멸시 있을 때는 2주간의 그 통지를 발송되지 않습니다. 아기일 때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객 운송을 보겠습니다. 여객이 받은 손해배상 책임. 여객 운송. 자, 얘는 아까 우리 무슨 개별 확정주의죠? 법원에 법원이 피해자의 법원이 참작해야 된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했으며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한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치 못한다. 책임해야 된다. 손해배상액을 정하면 법원은 참작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참작해야 된다. 음, 여기 나왔죠? 이제 요거는 이제 개별 확정이다 이런 말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운송인이 여기로부터 인도받은 수화물에 대해서 운임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책임이 있다. 탁송 수화물. 인도받지 아니한 수화물에 대한 책임.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받지 아니한 수화물 멸실 훼손에 대해서 가실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겠죠. 네. 여기는 이제 그 내용들 봤던 내용들로 위주로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봤던 거 내용들 빨간 걸로 이렇게 체크했으니까 여러분이 보고 복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검토해봤고 운송업 뭐 화물상한증은 우리 시간이 되면 하고 아니면 좀 패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했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뭐 공중적계급 그다음에 창고 그다음에 뭐 프랜차이즈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수고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